보신 것처럼 곳곳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자칫 방역 소홀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죠. 쟁점들을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원래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그러니까 방역망 내에서 관리 통제되는 환자 비율이 80% 이상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지난 2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59.5명으로 기준보다 거의 10명이 많죠. 또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은 3배 이상 높은 18.5%, 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방역 현실이 1단계 기준 전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도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유를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정부 발표 들어보실까요? 2단계 거리두기가 2달 가까이 지속되며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들의 피로감이 네, 그래서 노래방, 대형 학원 영업이 재개가 됐고 결혼식, 스포츠 관람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죠. 이와 동시에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방역수칙 위반 시설엔 운영 중단 명령 등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이 벌금 등 기존 처벌은 기소와 판결 등의 절차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과태료와 운영 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시장 논리, 경제 논리를 우선하면서 방역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게 방역망이 뚫리는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 이게 걱정 아닌가요? 네, 정은경 청장도 가장 우려되는 게 시민들의 경각심이 흐트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을엔 산행도 많이 하고 기온이 낮아지는 환경 변화 때문에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자, 이 같은 현재 상황을 방역당국은 또 다른 방역 시험대가 시작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예,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 조치가 방역을 완성시키는 건 아니니까 시민들이 지침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면 접촉은 늘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실까요? 벌써 노래방, 클럽, 모임, 회식을 다 지금 하겠다는 얘기. 사람이니까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감염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방역 기준이 느슨해졌으니까 대면 접촉을 줄이려는 노력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